자, 여러분,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안녕. 자, 오늘은, 삼덕사에서 잠입 에디션 레버가 곧 출시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출시될 레버를 미리 갖고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최초로 쓰는 사람이 돼요. 잠입님도 아니고, 그쵸? 네, 일단 잠입 선수는 아무래도 네. 엔지니어 샘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양산형으로 이제 일반 그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쓰는 거는 K님이 처음이 되죠. 처음입니다. 처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요번에 출시된 잠입 레버에 대한 소개 시연회를 하러 요우님, 제작자, 이 레버를 제작하신 요우님과 그 다음에 언제든 뭔가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은평구 동네 주민 통키님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예, 요우님은 거의 이제 작년에 이 IF 스틱 출시되기 전에 거의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재방문 하시는 네네. 거네요. 예, 아유. 그동안 어떻게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황 잘 지내셨나요? 뭐 나름 잘 지내고 있었고요. 예. 더 늦기 전에 제 무릎이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해서 예. 네, 수술을 받고 지금 많이 재활 중입니다. 그죠. 지금 요은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고 약 7개월째 목발을 짚고 다니시고요. 다음 달 좀 지나면 목발을 풀으시고 재활 운동을 하러 들어가셔서 아주 불편한 와중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햄버거를 최대 몇 개를 먹어봤냐? 햄버거 네. 6개. 네. 또 이 와중에 지금 레버 얘기하는데 지금 송캐님한테 최 몇을 왜 물어보고 그래? 60개가 아니시고요? 6개입니다. 아, 와퍼 메가맥 6개. 메가맥을 6개. 네네. 예, 그러네요. 뭐 아무튼 네. 예, 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뭐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예. 이제 삼덕사 이 레버에 대해서 얘긴데 다들 지금 이 스틱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들 산화, 세이미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흘려가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삼덕사 레버는 어떤 레버인가요? 스님들이 만드는 레버는 아니고요. 네네. 네. 삼덕사라는 절이 실제로 있죠. 실제로 있죠. 네네. 네. 절간 같은 절 이름 같은. 네. 예. 그 사명대사의 어떤 그런 어를 받아서 네. 어떤 호국불교적인 그런 레버를 만든다고 하시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고요. 네네. 일단은 현재 그 삼덕사는 국내 아케이드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튼과 레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락실에서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 CRT, 그러니까 브라운관이라죠. 그 브라운관이 들어갔던 그 오락실 캐비넷, 네. 예, 그 뭐 202, 203 케이스를 만들었던 국내에서 이제 그 캐비넷을 가장 많이 팔았던 네. 예,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저희 소위 말하는 아케이드, 오락실 기반에서 성장을 했던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부품 위주로 만들고 현재 많은 아케이드 시장이 죽어가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회사고, 네, 삼덕살은 일단 그렇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유일하게 국내에서 레버와 버튼을 네네, 제작하는 네, 곳.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멋진 곳입니다. 아케이드용 부품을 제작하는. 그렇죠. 네네. 저희 동네에도 삼덕사의 버튼이랑 레버가 사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깔려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정용 스틱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삼덕사의 레버와 버튼을 많이들 찾으세요. 왜냐면은 내가 이 스틱을 만졌을 때 예전에 그 아케이드의 그 느낌을 이제 다시 한번 집에서 느끼고 싶어서 최대한 아케이드와 비슷한 부품을 찾다 보니까 답은 현재는 지금 삼덕사밖에 없어서 마침 또 삼덕사가 그래도 이제 많이들 이름이 이제 점점점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국내에서 아케이드의 예전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스틱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역시 삼덕사 제품 말고는 지금 현재 큰 대체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은 뭐 레버 중에 그래도 이제 저까지만 그래도 성능이 괜찮았던 레버로 명신 레버가 있었어요. 네네. 명신 환타 레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명신 레버 자체도 그 명신이라는 회사 자체가 현재 레버를 완전 조립 형태로 생산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
레버를 그래도 그 명신 레버를 찾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일정 수량 정도까지는 직접 주문을 하게 되면 아, 네. 예, 그 부품까지만 생산을 해주고 그거를 주문한 분이 직접 조립을 하게끔까지만 생산을 한다라고 예,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그렇군요. 요님은 사실 삼덕사에 참여하시는 이제 삼덕사 제품에 참여하시는 디자이너일 뿐이지. 네네. 이제 삼덕사 뭐 이제 삼덕사를 대표해서 하시는 이제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네, 정직원이나 이런 직원이 아니죠, 사실은. 네. 네. 디자이너, 네. 제품 디자이너.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삼덕사까지 연이 닿게 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디자이너이지만은 저 역시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자랐던 그런 세대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독일 유학을 가게 되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콘솔을 하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 항상 게임도 그렇고 거기 기자재도 그렇고 오락실에서 우리가 즐기던 것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네. 예, 예를 들어서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을 때와 네. 그 슈퍼 패미컴으로 했을 때는 그 느낌이 되게 달랐잖아요. 뭔가 게임을 이거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즐거우나 오락실이랑은 좀 달랐다. 그래서 그쵸. 오락실을 직접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호리 같은 경우도 그 랩이라고 하죠. 리얼 아케이드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 내에서 오락실과 다른 그런 조금은 저가형의 부품을 사용해서 가정에 보급을 했었다 보니까 네. 그런 차이점들이 사실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 실제 아케이드에 사용되는 네. 왜냐면 아케이드에서 저희들은 했다 보니까 네네. 그쵸. 그런 부품들을 이제 주로 찾게 되다 보니 네. 호리사에서 리얼 아케이드 프로를 이제 직접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톰캣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네. 아니, 많이 알죠. 많이 알죠, 네, 통계님은. 네. 그 스트리트 파이터 4가 나오면서 네. 당시 이제 캡콤하고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아버린 맷캣츠와 아, 네네.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네. 네, 토너먼트 에디션이라는 걸 내면서 그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오락실, 그러니까 아케이드와 같은 부품과 같은 레이아웃과 네. 이런 걸 사용해서 했다. 네. 그 실제 독일에 그때는 전 독일에 있을 때였는데 그 매드게츠 토너먼트 에디션 처음 나왔을 때 그 윗돈이 붙을 정도였고 네,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한국도 같은 상황이었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용자들이 어떤 오락실에 대한 향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오락실 세대들은 오락실 향수가 엄청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네네. 마찬가지겠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삼덕사에 먼저 이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매드캐츠 스틱을 구매를 못한 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얘네들이 일본의 산화 제품을 쓰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독일에서 찾아보니까 실제 아케이드 부품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 제가 그게 삼덕사 아니요. 아니요. 세가의 드림캐스트 네네. 스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품을 사다가 직접 제가 개조를 했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제가 스틱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제가 오락실에서 어렸을 때 만졌던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오락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랐구나. 일본은 이렇게 쓰는구나. 허나 나의 추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구나. 아, 예, 저도 좀 그 부분을 많이 네네.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이제 느끼고 그래도 그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 되게 고맙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네. 한국에 귀국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가 계시는 아카다님이라는 네. 분을 그러니까 알게 됐었어요. 넥슨 박물관을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네. 넥슨 게임 게임 박물관을 박물관에서, 네. 지금 관리 및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처음 이제 삼덕사를 알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디자이너면서 게임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게 쭉 사용을 해 오면서 뭐 곰뱅이가 구르는 게 재주라고 이런 부분들은 참 이런 게 아쉬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됐었으면 그런 마음을 늘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삼덕사를 알게 돼서 네. 제가 이제 먼저 저 디자이너고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죠, 제가. 먼저 네. 삼덕사 얘기를 하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입국을 했을 적엔 처음에 303N이라는 그 레버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그 조이트론에서 당시 발매를 했었던 그 EX체인저 이렇게 뚜껑이 열리던 네네. 그 스틱에 번들로 들어갔던 스틱이었는데 그게 만져보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것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으면, 왜냐하면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레버를 보면서 이분이 레버를 기계적으로는 만드시는 분이 맞는데 게임을 안 해보셨구나를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게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게이머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레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예, 처음에는 지금 303F가 처음에 제가 아예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품을 직접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303F요. 네, 303F 제가 제일 처음에 샀을 때 사용한 레버입니다. 네네 K님이 휴지 휴지 그거 네. 막 갈아 끼면서 네. 했던 그 레버. 그 레버도 요원님이 설계를 하신 거고 작년에도 아마 제가 그렇게 네, 들었던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버를 이제 개발에 참여하셨는데 네. 제가 그냥 옅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네네 결국 스틱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네. 이게 여기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이 대각선과 그 다음에 정방향, 사방향의 이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갖다가 보통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 입력기라는 거는 입력을 받아주는, 특히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경우들은 네. 그 전기가 딱 입력이 되는 입력점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보통은 이제 그쪽에서는 한국에서 요즘 쓰던데 OP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실제 작동점이라는 부분들인데 네. 그거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실제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네. 그리고 그런 각도나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움직이게 돼. 터무니없이 갑자기 레버를 이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철권이랑 스트리트 파이터 레버만 봐도 제가 그 중립의 넓은 그 범위 때문에 처음에 약간 예전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승용권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그렇죠. 되는데 철권 같은 경우에는 풍신권을 입력한다고 하면 같은 커맨드인데도 앞으로 한 다음에 중립으로 돌아오는 그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립을 앞에서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중립이 바로 되게 그 중립의 반경을 되게 넓혀갖고 네.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승용권 쓰듯이만 써도 풍신권이 나가게 그쵸.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각 게임에 맞게 레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커스텀 스틱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요. 그렇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네. 인필트레이션 레버까지 왔는데 네. 이 인필트레이션 레버의 소개에 앞서 처음에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듣고 싶습니다. 이 레버를 이제 기획하게 된 동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예를 들자면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분들은 사실 어떤 걸 갖다 줘도 잘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왜 솜씨 좋은 목수가 연장 탓을 안 한다고 하지만 솜씨 좋은 목수에게 좋은 연장을 갖다 주게 되면 그 능력이 굉장히 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 이거는 이제 e스포츠 쪽이지만 자동차라든지 모터스포츠 있잖아요. 네네. 그쪽이라든지 혹은 우리 보통 그 테니스라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쪽에서 혹은 농구를 하더라도 신발이라든지 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그런 사례를 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게임 분야에서
거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더 정확한 네. 피드백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만들 때 더 좋은 레버를 만들 수 있거나 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마침 그 스트리트 파이터 쪽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주로 일본 산화사의 그 JLF 레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인생은 잠입이라는 선수가 국산 레버를 네. 예,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국산 레버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실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분이라면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레버를 만들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네. 물론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제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레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잠입 선수를 예, 고르게 된 거였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인생은 잠입 선수의 레버 이제 스틱을 갖다가 어디에 이제 모임이나 네네. 오프 공간에 갖고 오면은 한번 만져보겠다고 해요. 도대체 네네. 이 사람은 스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음. 부품은 뭘까? 뭐 탄성부터 시작해갖고 만져보는데 약간 그 좀 무겁게, 그러니까 느낌이 시중에 나온 기성품의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 이제 레버의 탄성이나 그래, 탄성이 네. 아주 뻑뻑하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성품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인피트레이션 레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만나면은 한번 써보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신기하는데 이제는 그 느낌이 뭔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써볼 기회가 왔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소개를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양산품 이제 그죠. 네, 인피트레이션 레버의 첫 양산품 박스입니다. 박스. 네. 요 박스 소개해 주시죠. 여기 SDL 301-DX인데 요 DX가 디럭스 고급형이라는 거예요. 고급형으로 다 양산이 되고 지금 요 로고 아까 저기 만나서 먼저 들었거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잠시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내가 아까 들었거든. DX 디럭스라는 거예요. 고급. 그다음에 요거 인필트레이션 있잖아요. 잠입 인필트레이션인데 요 느낌표가 아이가 이게 뒤집어 까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 경보 표시 있잖아. 이 잠입하다가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걸렸을 때 빨간색 경보 표시 요런 거 다 디자인을 한 거고 이거 보시면 뒤집으면은 발자국 잠입하는 건다. 이 제품 디자인 박스 크기 요런 이 로고라 그러나요? 이거 로고? 네. 네, 로고 이거 다 요원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제 말 중에 네, 틀린 거 있나요?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러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 메탈 기어 솔리드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잠입이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이유가 그 잠입 선수가 그 코지마 히데오 PD가 만든 그 메탈 기어 솔리드를 너무 좋아해서 인생은 잠입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정하게 됐거든요. 메탈 기어 솔리드가 그 길티 기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탈 기어 길티 기어. 아니, 길티 기어 그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가지고 잠시 한번 언급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마주하게 됐던 거죠. 사실은 코지마 히데오 감독도 지금 코나미를 떠난 상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5주년 기념을 그대로 뭐 카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라인을 제가 직접 그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한 부분이라, 네. 네, 약간 오마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그 게임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솔리드 스네이크가 몰래 박스를 쓰고서 잠입을 하는 장면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이고, 그래서 이게 옆도 보시게 되면 이 위에 보면 301 위에 동그랗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네. 뚫려야 되는 거지만 여기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박스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 발자국이 결국은 이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 전부 다 지면에 닿진 않기 때문에 발자국도 이렇게 일부
한쪽은 다 닫고 한쪽은 조금만 닫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잠입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네 박스 아트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아,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네. 아, 그러네. 이게 뒤꿈치가 딱 네. 이만큼만 닿은 그렇죠. 것까지 이 표현을 그대로. 네. 아,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 이런 것까지 정말 세심하게 자, 디자인을 그러면은 했네요.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볼까요? 아, 이제 개봉을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럼요. 예, 박스를 한번 개봉. 짜라랑. 아, 열렸습니다. 박스를 열렸다. 개봉을 하면은 박스.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인필트레이션 레버가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직접 아예 열어갖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틱 버튼이 이게 스틱이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오, 이쁘게 나왔네. 네. 제가 좀 가까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 쇠 여기 검은 거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져 있고 투명해요. 크기는 네, 같아요. 크기는 똑같고요. 되게 이쁘다. 뭔가 투명해가지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 가이드가 같이 있는 스틱 네. 원 가이드가 같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원사각이라고 하죠. 네. 원사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치의 가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사각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형과 사각의 장점을 다 살린 걸로 네. 지금 현재는 테스트에서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잠입 레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 원사각 가이드도 저는 빼놓을 수 없는 네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면은 이 스틱 부분부터, 스틱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는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여러 부분을 고려를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한국산 레버들은 그 이 그립 부분이라고 그러죠. 직접 네네, 잡는 네네, 부분이 네네. 아예 처음부터 사출이 되어 나와서, 그러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생산이 되겠죠. 자기 원하는 거를 하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사탕형을 끼고 싶다, 일본 레버들이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불편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여기 보면 DX라고 해서 딜럭스 버전이잖아요. 설계는 사실 두 가지 버전을 했었는데 삼적사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딜럭스 버전만 일단 생산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딜럭스가 먼저 나왔는데, 딜럭스 버전은 자기 어떤 커스터마이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파츠를 바꾸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부러 이게 나사 체결식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아, 그럼 이게 열면 빠지나요? 예, 이거 열면 빠져요. 빠져서 뭐 동그란 그 뭐 그렇죠. 사탕 그거 네. 넣을 수도 있고. 네. 아, 그 취향 그리고 따라.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박스에도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네. 이렇게 가까이 해줄게요. SDL301DX 밑에 보면 HST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저게 High Density Silicon Tension의 약자로서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장력 고무가 고밀도 실리콘을 사용을 해가지고 HST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빈칸이 있는 거는 그 옆에. 나중에 이제 정식 발매가 되면 그 옆에 수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잠입 레버는 기본적으로 35나 잠입 선수가 사용하는 45가 될 거예요. 근데 45는 직접 저도 만져봤지만 꽤 뻑뻑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컬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립부 컬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원하는 거를 이제 사실 수 있도록 일부러 저렇게 공란을 놨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원형 가이드, 서클 가이드랑 서클 스퀘어 가이드, 원사각. 그 정식 제품이 나오면 가이드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표시가 돼서 이제 그쵸. 나오게 되는 체크가 거죠. 된 게 네네. 원형인지 아니면 원사각. 그렇죠.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이 원사각이 여기에 달려갖고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체크된 거에 따라. 다 수작업으로 하시겠네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 조립은 네. 하셔야 네, 되니까. 네, 네네. 조립은 해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품 이제 구매할 때,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그 선택해가지고 원형 아니면은 원사각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아유.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 실리콘의 탄성은 몇입니까? 35요. 35요. 그 일전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 네네. 그 지난번에 삼덕사 레버 네네. 이제 신규 3종을 설명해 주셨을 때, 네네. 스트리트 파이터에는 이제 25 정도 탄성에 많이 선호를 하시죠. 철권은 35 정도를 네네.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네. 했는데,
35로 특별히 설정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그 잠입 선수가 테스트를 할 때 네. 잠입 선수는 좀 이렇게 되게 힘이 네, 좋더라고요. 네, 탄성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네, 레버에. 그래서 저도 기술도 되게 잘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플레이하면 저는 팔이 조금 뻑뻑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입 선수가 그거를 테스트를 할 때 주변에 이제 다른 선수들도 좀 만져봤을 때 네. 아 45는 좀 뻑뻑하더라. 네. 근데 그분들은 35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45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왜냐하면 레버라는 거는 어떤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있지만 조작인 부분은 감성적인 부분들이 뚫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뻑뻑하다 아니다 이건 사실은 어떤 수치화시키지 않으면 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그램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도량형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무겁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아 35를 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 그 텐션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45나 35. 그렇죠. 아 그럼 25는 선택으로 못 고르나요? 아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못 하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실리콘이 기존의 M 레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호환이 돼요. 아 똑같이 호환이 네, 돼서. 그 실리콘은 똑같아요. 그러면 25 쓰고 싶은 사람은 쓸 수 있겠네요. 네, 그거를 따로 어떻게 그 삼덕사에 연락해서 연락을 구매를 해서 따로, 하시거나 네, 별도 구매. 네, 그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높이가 꽤 높거든요. 네. 그 기존 스틱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레버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스틱과의 호환성을 아예 고려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거가 기존에 이제 한국 레버와는 다르게 아예 가이드라는 것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스틱들은 장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잠입 선수는 이걸 달고 나가기 때문에 레이저 판테라는 이미 검증이 된 거죠. 판테라는 나오고요. 네네. 한타는 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실제 그 메이크 스틱에 장착을 해봤는데 예. 여기 요 끝단에 살짝 다 슥슥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립으로 제대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상판부가 이게 고정 브라켓인데 네.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 봉 끝이 오는 부분이 대략 5cm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네. 넉넉하게 본인이 사용하시는 스틱들이 고정부부터 이 밑바닥까지 5cm가 나온다. 그러면 장착이 가능합니다. 5cm가 나오면. 네. 결국 이게 기존에 출시된 삼덕사 레버에 지금 이 가이드의 이 높이가 더 추가되면서 그렇죠. 나오는 네네. 현상이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이드의 높이를 제하면은 대부분은 다 지금 기존의 스틱들과 호환이 가능하게 다 동일한 그렇죠. 설계가 되어 네네. 있네요. 그럼 높이에 있어서 이제 중요성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려해 보실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2 네네. 이제 매드캐치의 T2 스틱을 하나를 이제 좀 이따가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레버에 있어서 일단 설계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했던 것들은 단지 이런 가이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요거를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네. 그럼 빠르실 분해를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또 되게 현대적인 기술력을 자랑해서 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제가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홀이랑 매드캐치 스틱은 현재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좀 안 보여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나 보고 싶어도. 제가 요렇게 해서 가까이. 자, 제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자, 지금 나사를 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좋죠? 최신 기술력이야, 최신 기술력. 편하게 하시면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이건 좋네, 그지?
요 스틱 잠깐 치울까요? 아, 뭐 놔셔도 괜찮고요. 스틱을 잠시 네네. 치우고 그 레버만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것도 잠깐 치우세요. 분해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나오나. 계시고 있으면 무슨 표현이죠? 자, 조용히 하시고 손님들이 계셔서 운 좋네. 아유, 레버 이 나사 푸는 것도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히 하네요. 역시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나사 푸는 것도 나사 네. 푸는 것도 남다릅니다. 어우, 자, 이게 오. 내부를 보시면 기존 국산 레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게 이런 보강 설계들이 많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국산 레버들은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똑같이 그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 중간에 요 도르래 형태의 부품이 네. 다르고요. 이거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주로 이거를 사출을 했었어요, 플라스틱을.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작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플라스틱 중에 어떤 기어나 이런 거 있으면 마모성에서 가장 좋은 아세탈이라는 재료를 갖고서 아세탈이라는 재료. 네. 좋은 그- 재료처럼 보이네요. 이게 이름이. 절삭 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깎는 거 기계로 정밀하게. 아, 정밀하게. 네. 그래서 고정밀.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이점이 이게 기본 바디인데 예.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회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예, 회색. 저 뭔가요? 이게 철판이에요. 아, 철판이 들어갔나요? 네, 철판이 이걸 빼도 안 보여. 이 안에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는 한 번에 사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철판이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내구성도 좋지만 이 레버 자체가 어떤 그 외부적인 힘이나 혹은 사출을 할 때 틀어짐을 방지를 해주고 튼튼하기도 하고 틀어짐 그렇죠. 방지.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기 보면 나사들이 요 밑에서 박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나와 있네요. 예. 기존에는 그 플라스틱에 직접 나사를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너트 역할을 같이 해서 네. 여기에 박혀요. 음.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박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나사들을 풀렀다 다시 채웠다 하게 되면 플라스틱은 마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현기역하게 이제 줄어들게 아. 되죠. 저기 시청자 말이 이중 사출이라 그러는데 저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두 네. 번에 걸쳐 두 번에 사출은 걸쳐 네, 사출하는 맞습니다. 거. 똑똑한 시청자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네.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 다른 레버는 이렇지 않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최초인가요, 혹시? 그쵸. 아, 최초. 그러면 튼튼하고 원형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그 열정에 찬 이걸 다 버텨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겠네요. 네. 일부러 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어떤 국산 레버들이 좋기도 했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이 네. 그런 금형에 있어서 노후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틀어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 편차들이 사실 일본 레버들에 비해서 한국 레버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면서 그 편차를 많이 없앨 수 있어서 누가 써도 거의 비슷한 조작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네. 일단 말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빨리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다시 이거 조립을 한번 예, 해보면요. 다시 조립을 하시는 요원님입니다. 아, 조립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립은 통캣님이 하시는 통캣님입니다. 재조립은 통캣님이 여기 은평구민의 어떤 도움의 손길. 그 궁금한 게 지금 그리고 나사를 조이실 네, 때는요. 네네. 한쪽만 먼저 조이시는 것보다 네. 요거를 다 꽂으시고 아, 그렇습니까? 예, 서로 반대되는 쪽을 조금씩 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역시 기계에 좋게 디자이너다 예. 보니까 네. 디자이너는 이런 부분도 다 배웁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학부 때 네. 뭐 철공, 목공, 그 각종 그런 기자재를 다루는 것들을 배우고 실제 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지 본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차후에 디자인을 했지만 현장 그런 기술자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공정들을 모르게 되면
그분들하고 올바른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공정들은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저처럼 이제 이 스틱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풀고 한 번에 조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이제 똑같이 이제 나사를 갖다가 이제 네 방향을 조금씩 이제 고정시켜가면서 조이는 게 좀 더 정교하다. 그렇죠. 네. 정교하고 수평도 낮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이프 스틱에 껴보기 전에, 이게 지금 8핀이죠? 네, 8핀이에요. 8핀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 이 잠시만요. 스틱에 잠시만요. 예. 차라리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 예. 네, 이런 건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핀이 8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한 방향에 2핀씩 총 8핀이거든요. 이 8핀이기 때문에 기존에 5핀을 쓰고 있는 외국 제품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레버를 사서 무턱대고 딱 열었는데 연결하는 커넥터가 5핀이어 갖고 8핀하고 호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커넥터를 사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판테라를 사용하는 잠입 선수도 그런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는 아이스티몰에서 만들어서 또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 네. 잠입 레버의, 저는 통칭 잠입 레버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제 가장 또 획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네. 이 원사각입니다. 네네. 이 원사각은 아마 카메라를 수직으로 해서 보여드려야지 네. 좀 더 아마 제가 한번 아실 구도를 텐데. 잘 그럼 실제로 가이드를 제가 풀러서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더 좋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 원사각이 뭐 좀 이따가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원형과 사각을 갖다가 장점만을 절묘하게 이제 했다는 판단이에요. 저의 경우는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의도한 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제서 이런 가이드가 나왔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이 원사각을 처음에 고려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네.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는 혹은 네. 무언가 필요할 때는 그게 필요성을 느낄 때잖아요. 그 필요라는 거는 네. 불편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일본의 산화 레버를 만졌을 때 네. 기본으로 껴있는 게 사각 가이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각 가이드가 나온 이유는 이제 일반 분들은 일본에서 쓰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석사 들어갔을 때 심화했던 부분이 인체공학이에요. 네. 인체공학을 했던 이유가 제가 오늘 가장 큰 화두가 될 인체공학이 벌써 네.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았잖아요. 네네. 네.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다른 근섬유가 엉키는 그런 장애를 좀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트럭이 받다 보니까. 네.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올바로 쓸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인체공학을 전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파트에서 인체공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서 같이? 네. 같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체공학 쪽으로 전문가신 그렇죠. 거죠? 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연구 전공. 여기 좀 타이트해요. 이렇게 빼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마이크 한번 스위치. 비교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제가 가까이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도가 잠깐만요. 딱 정확히 수직으로 여기 정확히 카메라만 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그림자 때문에. 네, 그림자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 좀. 화면 왼쪽이 원이고요. 오른쪽이 원사각이에요. 그럼 좀 차이점이 조금 보이십니까?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이게 완전히 가운데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완전 동그랗고. 네, 완전히 동그랗잖아요. 완전 땡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동그란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네요. 네, 홈이 있어요. 좀 더 가운데 이제 보여드리면은
대각 부위에서 이렇게 네. 딱 각이 비슷하게 그렇다가 예. 사각으로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예, 옛날- 각이 있다라는 느낌이 보이죠. 예, 옛날 볼록 텔레비전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느낌 네,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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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조금씩 각이 있어요. 분명히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 각이 만져보면은. 그죠? 네. 아, 랩을 그러겠죠? 돌렸을 때. 그래서 이 원사각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원사각도 결국은 이제 좀 더 반대로. 이제 요님의 그런 인체의 그 인체공학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 그 산화에서 케이님 먼저 원형을 해보고 나서 이걸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오니까 네네. 처음에 원형을 일단 띄워보죠. 원형을 네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원형, 원사각 본인한테 이제 맞는 걸로 하면 이거 되겠지만 원사각이니까. 네네. 네, 이게 원사각. 네, 원형을 먼저 끼우시고 그걸 해보시고 원상을 만지고 원형은 이걸로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아, 전... 그 레버가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레버 느낌이 네. 탄성 때문에요. 네네. 예, 그렇게 또 하시죠. 레버마다 이게 느낌이 원형이죠, 지금. 네,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사각으로도 해보고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레버가 뭐 저기 원형이든 뭐 원사각이든 뭐 팔각이든 16각이든 그렇게 그 타지 않고 모든 걸 다 항상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래도 또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맞는 게 있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원사각이 관련이 있냐 질문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네, 관련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 그 산화의 사각 가이드도 사실은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한 거는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매드캐츠의 그 T2 플러스라든지 네. 혹은 판테라든지 이쪽에 사용하고 있는 버튼과 레버 간의 간격과 그 배열을 보통 실제 스트리트 파이터 4가 일본 그 아케이드에서 구동될 때 사용됐던 그 캐비넷이 타이토사의 네. 그 뮬릭스라는 그 캐비넷인데 거기에 사용됐던 레이아웃이에요. 그 뷰릭스. 네, 그렇죠. 뷰릭스. 뷰릭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레버와 버튼 사이 간격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쵸? 네. 보통 일본 제품들이 좀 그렇죠. 좁죠. 예. 자, 그렇게 됐을 적에 이 팔이 저희 이제 어깨 넓이가 되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좌우가 수평이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맞게끔 하면 이렇게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손목을 꺾지 않은 상태 그냥 하면은 네. 레버는 수평 수직이 맞게 돼 있는데 손은 수평 수직이 안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머릿속에서 대각을 입력을 했는데 대각이 안 들어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대각이라는 부분을 딱 걸리게끔 네. 그러니까 사각을 만들어서 대각이 딱 걸리게 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네. 그걸 좀 방지하고자 해서 그렇죠. 사각이 나왔다. 사각은 기능보다는 약간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처음에 애초에 레버와 간격을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접근을 시켰었다라면 사실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사각으로까지 해결을 하진 않아도 되는 건데 네. 극단적인 사각으로.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못 하시잖아요. 네. 여기 잠깐 내가 좀 음성 도내는 꺼놨는데 요거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두 가지가 됐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이제 그 스모크색하고 요 레버 요거 투명색 요거 말하는 거예요. 1위가 스모크고 아마 2위가 빨간색. 네, 레드. 그게 네. 이제 그것도 출시될 겁니다. 센스이.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각 가이드의 단점들이 그 장점이 그런 정확한 대각이나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사각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점프를 한다. 네.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각 하다가 때려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네. 자꾸 막 헛점프다가. 그렇죠. 예. 그 실제적으로 그 잠입 선수의 얘기를 직접 빌어서 들은 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거기 잠입 선수의
어떤 수준과 비슷한 선수들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네. 한 번의 실수가 거의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어느 순간 급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뛰어가다가 갑자기 반대로 몸을 틀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 소위 이제 뭐 기초과학 시간에 배우는 뉴턴의 제2법칙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갑자기 바꾸고 가속도의 네, 법칙. 그렇죠. 예, F는 MA.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생기는데 예. 그만큼 빨라지는 만큼 힘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각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좁은 상태에서 내가 몸은 그때는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그 수직 수평에 맞게 딱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몸의 각도에 맞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가이드의 그 평평한 면을 타고서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점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사각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오점프가 되는 거는 왜 가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길을 잘 안내를 해주시니까 가이드는 지가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입력하더라도 얘가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데 사각을 쓰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살살 써야 된다. 그러면 이미 그 부분에서 제가 제품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 가이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겠네요. 네, 그런... 그 부분이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험도 그렇고 예. 어떤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바라보는 그쪽으로 봐도 아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각의 장점은 분명히 대각을 잘 잡아주는 건데 네. 정방향에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놨던 게 바로 이게 원사각이라는 원사각.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이 포스틱에 네네. 달아서 시험을 한번 해보죠. 해보죠. 네. 자, 그럼 일단 이 푸스틱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나 잘 이렇게 분리하시는 모습을 또 여러분 내 얼굴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 포스틱도 이제 결국 요우님이 인체공학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네네. 처음 고안한 레이아웃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그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더 편하게 그렇죠. 이제 스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네.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럼 이게 맞다면은 네. 왜 그동안 30년 동안 스틱들은 다 이렇게 좁았었는가?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옛날에 아케이드는 2인용이다 보니까는 이제 최소한 2명이 같이 해야 되는 캐비넷이다 보니까 약간 좁게 게임을 갖다 즐겨야 했고, 이제 그런 배치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네네,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그거 말고도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네.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라면 그 잘못된 부분이 보이기 마련인데 네. 애초에 그냥 있으니까 쓰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연하게. 네. 그럴 경우에 그거를 불편은 한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면 몸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네. 그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잘 적응을 시켜요. 근데 그게 몸에 맞지 않은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은연중에 몸의 변형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톰캣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때는 그 캐비넷 자체가 비쌌었기 때문에 좀 타협을 받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기계를 반씩 어깨를 빼거나. 네네. 네. 그런데 어느 그 순간부터는 오락실에서는 1인용 스틱으로 많이 네. 나오게 됐으니까 봉을 먼저 빼야겠네요. 이거 2링. 네. 2링을 맥가이버 칼로. 맥가이버 칼로. 와우, 한 번에. 멋있네요. 나 2링 빼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한 번에 빼시네요. 역시. 자, 저렇게 빼고. 이거는 어차피 똑같죠. 어떤 거요? 이 끼는 건 똑같죠. 달라요. 다른데? 달라요? 다른데? 아. 뭔가 다르네. 뭔가 막 다 다르네요.
이것도 기존 부분이랑 다르네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호환되는 부분은 그 실리콘밖에 없어요. 실리콘 외에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링이고요. 예. 이건 뭐라고 하죠? 명칭은? 보통은 그 샤프트 헤드라고 얘기를 이게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샵 헤드고요. 샵 헤드. 그리고 이게 그 잡임 레버에 들어가는 샤프트 헤드입니다. 이거 좀 이게 가운데가 폭 튀어나왔네요. 네. 이거 딱 봐도 그냥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 이건 아무것도 없고.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길긴 하네요. 이것도 레버에 맞게. 네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네. 사실은 더 신경을 썼던 것 중에, 그러니까 신경을 썼던 다른 점들이, 네. 일본 레버들은 사실은 가이드로밖에 못 잡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이 목 부분에서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도 보게 되면 그냥 한 번 더 턱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직각이 아니라 이 레버 각도만큼 각이 있는 상태에서 돼 있어요. 요 부분도 그냥 동그랗게 뚫은 게 아니라 이 각에 맞게 뚫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렛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하가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 것들을 방향도 잘 잡아주면서 네. 힘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레버도 오래 쓸 수 있게. 그렇군요. 네. 되게 정말 그 하나하나 그 세심함과 그 연구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하나 정말 다. 그래서 저게 아마 그 전에 이제 한국 레버 자체가 일본 레버에 비해서 편차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본 레버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럴 정도. 네, 잡았어요. 이거 총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일단은 잠입 선수랑 튜닝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연구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형태가 잡혀졌을 때부터 이제 잠입 선수랑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개발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반 꽤 됐네. 하긴 제가 작년 뭐 봄부터 계속 잠입 레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들었거든요. 네네. 확실히 개발 기간이 합쳐서 2년 반 그럴만 하네요. 여러분 뚝딱하면 똑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잘 사용해야지. 막 화난다고 막 레버를 막 부시고 막 때려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다 아시는구나. 모르시는 줄 알고. 네. 아이고 이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이구 레버가 교체. 아이씨 309 안녕. 여러분 인사합시다. 그래도 한 3달 동안 함께 나의 킹오브와 어떤 스파 고승률을 만들어줬던 레버,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고승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안녕. 이거 어떻게 망치로 이렇게 팍 부실까요? 안 되겠죠. 그래도 같은 삼덕사 거니까. 지금 K님이 사용하시는 이 부스틱이 한 3도? 5도 정도 이제 왜 약간 그 사람이 즐길 때 좀 틀어져 있죠? 네네. 이몇 도가 틀어져 있죠? 이거요? 네네. 비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영업 비밀인가 봐요. 이제 근데 그 제가 K님 집에 와가지고 이 부스틱 M을 지난번에 아침에 그 음식집 기다리다가 네. 처음 써봤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 부스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처음 썼는데도 기술이 잘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거 틀어졌으면은 네. 내가 평소에 그 레버를 입력하던 그 방향이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걸리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오차 없이 잘 나가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네. 막 그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이거 뭐 실제로 이 뭐 IF 스틱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썼으면은 정말 아예 모를 네. 정도로 그 위화감이 너무 없다는 별로 그렇게. 거에서 네,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게 사람 몸이라서 그렇고요. 그게 사람 몸이 진짜 정말 칼처럼 직각, 뭐 수직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게임을 할 적에 레버나 버튼을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결국 화면을 보고 하잖아요. 그쵸. 좋은 조작계라는 거는 사실 나의 어떤 입력에 있어서 그거를 적응 기간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잘 받아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기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입력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배워야 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거는 어떤 좋은 조작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네. 네. 요거 먼지마개를 뭐가 떨어졌나? 이거 아 먼지마개. 먼지마개.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체니까 그게 당연히 이렇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어떠냐? 이 자세가 항상 이게 막 게임할 때 이렇게 꾸부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미 척추도 뒤틀리고 네. 손목도 막 뒤틀렸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셔야죠. 정원에 여러분 이제 바른 자세로 게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시면 되겠네요. 그 약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치라고 해도 안 맞는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고 맞아요. 네. 안 맞는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고 그 다만 이런 배치에 이런 스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이 베이어를 갖고서 지금 테스트했던 사람이 네. 개인적으로 할 때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모았던 게 그 4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예 게임을 해보지 않은 그 게임의 어떤 이런 레버나 네. 그 기존의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응이 되지 않았던 분들일수록 네. 이 인체공학적 레이아웃에 훨씬 더 적응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버릇이 안 들어 있어서 그쵸.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가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자기 몸을 맞추게 돼서 버릇이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한편에서는 안타까웠던 것들이 게임을 정말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에 무리가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소리 없이 그런 질병들이 잠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손목 여기에 조금 틀어지는데 여기 틀어지면서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이게 다리 골반까지 다 네. 영향이 가거든요. 자세 하나로서. 실제로 여러분, 예. 그래서 인체공학 제품들이 키보드들도 나오지만 대부분 아직 그 몸으로 느낄 정도의 어떤 고통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이게 꼭 필요하겠어 라고는 했지만 그걸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그 고통을 느끼실 때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질병이 잠입을 합니다. 질병이 잠입을. 왜냐면 몰래 와요 진짜 그런 병들은. 네. 정말 이 자세. 왜냐면 평소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쌓였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자, K님이 이걸 한번 테스트. 예,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 여러분, 일단 뭐 그래도 일단 격투 게임은 뭐니 해도 첫 반은 킹오브로, 킹오브 스파 철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뒤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그냥 느낌을 좀 볼게요. 확실히 다르다. 이거 기존의 309하고는 다르네요. 303하고도 다른데 여러분. 네,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다른 느낌. 평소에 대전 게임을 많이 하셨죠? 그럼요. 아, 제가 또 이제 또 레버에 따라서 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고 늘상 이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이 1000분의 1을 위해서. 옆에서 봤을 때 K님은 사실 손에 힘이 되게 많이 주시는 그런 네. 스타일이시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스틱을 돌릴 때도 이 레버가 끝부분에 이 닿는 소리가 네. 그 굉장하긴 합니다. 그렇죠. 저의 칼드공이 이 순간적인 폭파점인 힘에서 나오거든요. 사각 레버를 했을 때 칼드공이 안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느끼. 지금 이 탄성 자체가 35잖아요. 네, 35예요. 그 원래 K님이 쓰시던 25보다도 탄성이 좀 약간 높은 탄성입니다. 그쵸. 보통 철권에 맞는 탄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써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은 일단 느낌만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탄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지금 왠지 느낌이 안 나요. 요즘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손목 힘이 좋아진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25보다 많이 뻑뻑하다는 느낌은
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35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워낙 손에 힘을 많이 주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한번 더 테스트 그러면 해볼까요? 제가 네. 제가 그러면은 게임 세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